축하합니다, 황규리 씨. 감사합니다. 우리 황규리 작가는 그 이전부터 일상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대 안에 붙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아주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주제만 붓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한 10여 년을 이제 계속하면서 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8년도에 EBS 테마기행으로 스리랑카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진행자를 갔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불상들을 보면서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머릿속에 그 불상들의 모습이 삼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변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조각을 어떤 현대 미술로 이렇게 만들어 피카소나 마티스처럼 나도 이 동양의 보물인 불상을 어떤 현대적인 모던 붓다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작품들의 시작이에요. 황규리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해서 특히 물론 이제 스리랑카나 앙코르와트 이런 데서 본 그 불상들의 세계에서 모티브를 빌려왔지만, 사실은 붓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붓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제가 붓다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그 종교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인간 붓다의 어떤 넓고 깊은 인간성, 늘 이렇게 진화하는 인간성에 관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붓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절에를 다니거나 이렇게 제대로 된 불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로 남아야 하는 예술가는 너무 종교에 천착하면 자기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제 작품에서의 그런 종교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인간과 종교를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니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 아닌가, 이런 지점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어. 황규리 작가는 이제 이번 작품들에서 특히 그리고 살면서 일체 어떤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번뇌와 망상이라는 거는 예술가한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서 길이길이 남는 작가가 되겠다라든가, 작품 가격이 최고로 높은 그런 작가가 되겠다, 이런 게 저는 예술가의 번뇌망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작품이 좋다 나쁘다 전부 가격으로 얘기해 주니까, 근데 가끔은 저는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라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을 쉬는 시간에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의 재료를 캠퍼스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뚜껑이라든가 혹은 동남아 특히 스리랑카나 앙코르와트에 쓰는 접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모티브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거기에 불상을 집어넣는데, 재료의 표현재료 확장 같은 것을 이번 작품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아닌 타인 안에 또 불성이 있고, 다시 얘기하면 이 모든 사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붓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대 안에 붓다,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부다, 어떤 그 성장하는 인간성, 그 넓고 깊은 마음, 그것을 향해 가는 어떤 그 우리의 자화상이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의 자화상,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품했어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붓다를 중심으로 한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모노톤 그림들도 많고 또 재료도 호주 원주민들 사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위의 작품들, 그리고 돌,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같은 과반, 아주 다양한 재료들을 작품들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표현 재료의 확장 같은 것을 훨씬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오브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재미있는 작품들을 매일매일 꿈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모티브 테마들도 골프를 친다든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든가 아주 다양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린 붓다들은 다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떤 붓다의 그런 불성, 말하자면 어떤 선함, 그런 거를 간직한 위로를 주는 형상, 그런 거. 붓다를 많이 형상화하면서 혹시 작가님 스스로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해서 마치 예술가적인 빙의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갖고 있다고 감히 제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땅 위에 붓다의 형상을 낙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한 10여 년 전보다는 좀 화를 덜 낸다고 할까?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날 때, 아, 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남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저한테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히. 작품의 어떤 표현 양식이나 이것은 아마 그 이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그렇죠. 없는데 붓다의 형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집약적으로 붓다를 모티브로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황교리 작가의 어떤 코스모폴리탄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저 자신이 딱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지적해 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리 작가가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천경자 같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천경자 씨가 자기 작품 속에서 어떤 한의 세계를 예술로 풀어냈다면 황교리 작가는 여행을 통해서 어떤 예술의 깊은 세계를 끊임없이 담가오고 담아내고 그걸 풀어냈다고 보는데, 여행이 황교리 작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요? 여행은 저한테 어떤 가장 즐거운 일상과 어떤 연결되는 축제라고 그럴까? 여행은 저한테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어떤 아이디어의 개진, 그런 속에서 계속 여행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특히 요즘에는 동남아 쪽을 다니면서 불상에 대한 연구를 어떤 모던화 시키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여행을 아주 못하게 되니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진짜 가만히 있거나 어떤 여행의 다른 그런 걸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황교리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많은 붓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 자신을 좀 알고 그런 철이 들으라 이런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작가의 입장에서 감상자들이 내 그림에서 어떤 것을 보아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좀 열려가는 마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작업들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그 제 일생의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 일상과 완전히 다른 그 여행 속의 이미지에서 제가 또 거기에 여행과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작품들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